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어떤 분은 통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걱정이 앞섭니다. 가진금 257억 원, 그 다음에 시장 명령. 어떻게 어떤 분들은 카카오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또 아유 통쾌하다라고 더 많이 가진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거보다 또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또한 중개콜이 없어지느냐, 가맹콜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공정위에서 보도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입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그런 의혹을 조사를 했고요. 카카오티의 웹에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장명령과 가진금 257억 원을 부과하였다.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티 웹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게 단거리 호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똥콜이죠. 이 똥콜 배차를 배제를 했다는 것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많은 가맹택시 블루 기사님들이 우리는 똥콜 처리반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개 보면은 특히 가맹택시 블루 기사님들 우리는 똥콜 처리반이다. 중개택시들이 콜을 한참 골라받을 시간에 우리는 똥콜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똥콜을 열심히 수락한 결과 수락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블루들이 그 수락률을 이용해서 그렇게 승객을 태워 다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는 말에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 많은 블루 기사님들도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맹택시가 장거리 콜만 받았다는 건데 이상하게 오히려 저는 이 장거리 콜들은 우리 중개형 택시들이 골라받는 통에 더 많이 받았다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 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일반 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 강화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 호출 시장 및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의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 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락률을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락률은 카카오에서 말한 것은 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맹택시나 비가맹택시나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맹택시는 멀리 있는 콜, 그런 콜들은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지 않죠. 솔직히 가맹택시에게 이런 7.6km 12분짜리, 6.3km 11분짜리 10km가 넘는 콜들, 이런 콜들은 솔직히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콜들은 솔직히 잘 안 떨어집니다. 보통 저희 고양시를 비유를 하자면은 2kg 내지 뭐 3kg, 그 정도의 거의 한 5분 이내에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콜들이 블루에게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비가맹 택시에게는 이런 콜들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콜들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콜 수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콜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카엘 택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이 콜 수락거리, 그러니까는 손님과의 그 픽업 거리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것은 콜 불공정 배차, 콜 수락률 이런 거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맹 택시들이 1km 이내 콜만 받겠다, 2km 이내 콜만 받겠다, 아니면 3km 이내, 아니면 뭐 모든 콜 수락 이렇게 대리기사들의 콜처럼 대리콜처럼 이렇게 우리 중개형 택시들이 이렇게 설정만 할 수 있었다면은 절대적으로 이 수락률에 의한 그런 떨어뜨리는 비가맹 택시들은 수락률이 낮아서 콜을 못 받거나 이러한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맹 택시들이 가맹 택시보다 더 수락률이 높아서 콜을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공정 배차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법 위반 내용이고요. 이런 것은 볼 필요가 없고, 행위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티 앱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맹 기사를 유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맹, 그 다음에 맨 왼쪽이 승객입니다. 2분, 4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 택시를 배제를 하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에게 배차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것은 수락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수락률이 더 좋은 비가맹 택시, 10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 택시에게도 배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맹 택시 6분 거리에 있는 택시보다도 비가맹 택시가 수락률이 더 좋다면 10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직원들의 가맹 택시에 관련된 그 내부 자료인데요. 가맹 택시 배차의 주 목적은 가맹 택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로직이고, 블루 기사들은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반 콜, 스마트 콜을 보내주고 있으니 배차 쪽에 현재 KPI는 승객 사이드에서 체감하는 블루 운행 완료율보다 공급 확보를 위한 기사 수입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블루 기사들의 수입을 더 증대시켜라. 그래야지만 가맹 기사가 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배차 관련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와, 볼륨이 엄청나네요. 야, 폭발시켜버려요. 콜 대기하는 족족 콜이 들어온다고 항해 오게. 웃으면서 키읔키읔. 그 다음에 대구 가맹 기사 우선 배차에 관련돼서는 대구 비가맹 기사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블루도 조금 늘었어요. 가맹 기사 수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카카오톡 임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우선 배차 적발을 우려한 직원들의 카카오톡 또 대화 내용인데요. 이게 또 2019년 11월 내용입니다.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누가 걱정했던 부분이네요. 개발자도 그렇고 가맹과 차 타 방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들 우려했던 것 같아요 라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법조 조치 결과입니다. 공정위에서 카카오에게 적용 법조 조치 결과가 시정 명령과 가징금
257억 원인데요. 이 시정명령에는 의견서를, 지금 이게 의견서입니다. 이거 받은 날부터 60일이니까 두 달이죠. 두 달이니까 4월 말까지, 3월 말까지는 카카오 티맵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된 요소를 제거한 이행 사항을 공정에 보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맹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중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료 호출을 없앨 것이냐. 대개는 제가 볼 때는 중개코를 포기하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무료 호출을 없애서 사용자에게도 호출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기사에게 받고 또 기사에게는 또 건당 얼마씩 받고 현재 대구로 택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가망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257억 원의 가진금을 내고 이 낸 것에 대해서 복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 비가맹 택시 기사들 한 달에 1000건 막 이렇게 받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또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냥 호출비가 받는다면 그 호출비를 받아서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 수락률에 의해서 콜을 계속 받게 된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픽업거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1km 이내 콜만 받겠다, 2km 이내 콜만 받겠다. 이런 것을 카카오 측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콜 몰아주기라든가 불공정 배차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적용된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수락률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아니라면 차라리 아예 수락률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가맹택시는 수락률을 놔두되 비가맹 택시는 수락률을 없애서 이 리본 택시나 뭐 이렇게 다른 플랫폼 택시처럼 먼저 콜을 누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콜로 배차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콜 배차가 되는 것은 승객에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콜을 불렀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빨리 오는 택시가 있어야 배차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수락률이 좋다고 해서 저 멀리서 온다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락률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 많이 받는, 콜을 많이 수행하는 기사, 결국은 카카오에 충성을 하는 그런 택시에게 배차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위한 그런 배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엄청나게 많고, 또 카카오 측에서 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한 가지씩 계속 이렇게 풀어서 헤쳐나가길 바라겠고요. 그런 기사 입장으로서, 비가맹 택시 기사 입장으로서 카카오 측에 바라는 점을 앞으로도 계속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카카오가 우리 중개형 택시나 가맹 택시, 그 다음에 승객에게 모두가 도움이 되고 카카오 자체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